안녕하세요. 국어 강의하는 손석표입니다. 시험 기간이어 가지고 머리를 예쁘게 자를 시간이 없어 가지고 사진과 다소 다른 점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숫자를 써 놓고 시작을 할게요. 감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아실까요? 혹시 이거 무슨 의미인지 알고 계세요? 예, 맞아요. 오늘을 기준으로 수능은 D-149 일입니다. 저희 수업에서는 이제 수능날을 다른 말로 소풍날이라고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 들고 이렇게 재밌는 데 가서 놀다 와라 이런 의미로 수업을 하는데 어떤 친구들은 또 어떻게 느끼는지는 모르겠어요.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매해 제가 직접 수능에 응시하는 브이로그 영상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마다 시험장에 가서 직접 시험을 보고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하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은 진짜 학생들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험장 밖에서 보는 시선이 있고 시험장 안에서 보는 시선 분명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좀 웃긴 얘기가 뉴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작년에 시험 되게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시험장 안에서는 학생들이 다들 풀만 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실제로 안에 있는 친구들은 풀만 했었고 막상 채점을 해 보니까 되게 많이 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여름 강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아이유입니다. 아쉽게 틀리는 이유란 뜻이에요. 그래서 왜 대체 아쉽게 틀리는지에 대한 얘기를 중심으로 학생들이랑 얘기를 할 거예요. 실제로 국어는 사실 생각해 보면은 선택지를 두 개까지는 되게 잘 좁히거든요. 그쵸. 그래서 두 개까지 잘 좁히는데 마지막에 대체 무슨 생각을 못해서 틀리는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7월 13일, 14일에 개강을 할 예정이고요. 아마 이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능 집중반 강의가 될 거여서 그러니까 이 강의는 5회로 끝나는 강의고요. 이 강의 같은 경우에는 5회 이후에 수능쯤까지 계속 진행되는 수능 집중반 강의입니다. 그래서 자녀분들이 정시를 좀 세게 준비하신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 강의를 좀 더 추천을 드리고요. 아니면 여름에 어차피 수업 자체는 동일하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요일에 진행을 하시다가 정시로 좀 더 열심히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쪽으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일요일 저녁에는 저희가 언어와 매체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학생들은 느끼고 있지만 하기 싫어 가지고 끝까지 미루는 것들 중에 하나가 언어와 매체인 것 같아요. 아마 별일 없으면 지금 얘기 들으시는 분들 거의 언어와 매체 선택하실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학년 때 대부분 한 번씩 문법 특강 같은 것들을 듣더라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번 어디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자기가 잘 알 것 같아 가지고 밀어 놓고 나중에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번에 6월 평가원 모의고사 고3 대상으로 치러졌었죠. 그래서 6월 평가원 모의고사 기준으로 얘기를 했을 때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던 문항들이 거의 대부분 언어 문제, 문법 문제라고 하죠. 그래서 문법 문제들이 수록이 되어 있었던 걸 보면 어떤 맥락에서든 큰 틀에서 본인이 수능 준비를 하겠다는 인지가 조금만 있다면 그러면은 조금은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 강의 같은 경우에는 고2, 고3 학생들이 같이 진행하는 강의고요. 그래서 문법 강의를 아예 영인 학생들한테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고 본인이 한 번쯤은 들어봤던 친구들이 실제로 수능 기출 문제들을 조금 더 만나보면서 인지를 좀 늘릴 수 있는 수업이에요. 예, 개인적으로는 제가 굉장히 자신 있게 준비하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언어 매체 수업은 사실 개념 강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되게 잘하시고 실제로 언어 매체 특강의 퀄리티는 문풀에 기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 선생님의 시선에서 필요한 포인트가 있고 학생의 시선에서 집중을 해야 되는 포인트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 문풀 수업들이 되게 이상적으로 접근했을 때 상황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학생들이 실제로 수업 인식 조사 같은 것들을 했을 때 자기들의 시각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얘기해 줘서 되게 고마웠던 수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개인적으로는 학생 수준에서 문풀을 좀 잘 풀 수 있게끔 도와주는 수업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뭐 제 소개는 그냥 뭐 보시면 되고요. 뭐 오랫동안 수업을 했고 여러 가지 기출 문제집들을 대표 저자로 집필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뭐 다시 사실 뭐 수업마다 특장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제 수업의 가장 특장점 중에 하나가, 학생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요구하지 않는 것들이 수업의 특장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왜 특장점일까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실 대치동은 굉장히 많은 수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수업을 3년 동안 듣는 친구들도 있고, 다른 선생님 수업을 듣다가 저희 수업을 듣는 경우도 있고, 저희 수업을 듣다가 다른 선생님 수업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사실 대치동은 굉장히 많은 수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국어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학습의 연속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마 첫째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뭐 첫째 자녀분을 키우는데 고3 때 A라는 선생님 강의를 들어가지고 A라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애가 점수가 조금 안 나와서 B 선생님 수업을 들었는데, 애가 첫 수업 듣고 한 두 번 들은 다음에 아니 기존에 들었던 선생님이랑 반대로 얘기를 한다, 이런 경우를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방향 설정에 실패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4학년으로 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픈 얘기지만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친구들이 느끼기에 수업상의 장점들이, 선생님이 굉장히 원리적으로 아주 많은 얘기를 하지 않고 본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독법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부분들은 어머님들이 느끼시기에 선생님 A부터 Z까지 방향을 디렉션해 주는 게 좋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외려 학습자 입장에서는 그 전에 공부를 안 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A 디렉션, B 디렉션, C 디렉션 다 들었는데 선생님이 야 그거 다 엎어버리고 새로 하자, 이렇게 되는 게 학습상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문제를 만드는 방식대로 조금 훈련을 하는 것에 사실 포인트를 두고 수업을 합니다. 제가 수능이라는 시험을 굉장히 좋아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해 응시 브이로그를 좀 올려드린다고 했고요. 그리고 대학원 때는 제가 수능을 너무 좋아했어 가지고 수능 발문 분석을 가지고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원 강의를 할 때는 이렇게 수능을 출제하는 교수님들 만나보고 싶어서 맨날 메일을 많이 보냈거든요. 시험 출제 원리가 궁금하니까 저한테 좀 하루만 시간 좀 내주시라 이렇게 메일 보내면은 답장도 안 왔었는데, 석사학위 논문을 준비하는 학생입니다, 이러니까 다 만나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수능 출제 경력이 있으신 선생님들을 만나보고 세 분 정도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되게 인터뷰 잘해주시더라고요. 불쌍한 석사 딸이어서 그런지. 그래서 그때 이렇게 만나뵈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신만 하다 보면은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얘기를 오래 하는 것들이 되게 딱딱하고 괴로울 수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만들어진 방식대로 본인의 사고의 폼을 교정해야지 11월에 기대값이 가장 높아요. 기대값이 높은 선택을 하는 게 입시에서는 가장 현명한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본질도 중요합니다만 요즘은 사실 외연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외연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조금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현대문학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그쵸? 혹시 현대문학이 어디서부터 현대문학인지 혹시 아세요? 뭐 한 일제 강점기나 구한말 정도부터를 현대문학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자녀분들이 생각하는 현대에 일제 강점기나 군부 독재 시기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그거 아니거든요. 그쵸.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문장을 읽었는데 그때 석표는 정부미 포대를 들고 갔다라고 얘기했을 때 포대 자루를 들고 갔다만 생각하세요? 아니면 석표네 집이 조금 가난하구나가 바로 팝업이 되세요? 석표네 집이 조금 궁핍하구나가 바로 팝업이 되죠. 왜요? 정부미가 뭔지 알고 계시니까요. 근데 어머님, 아버님들의 현대와 그들의 현대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야 되는데 어머님들이 보실 때는 아버님들이 보실 때는 다음 글이 이해가 잘 되는데 그들은 다음 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게 잘 안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문에 있는 대로 읽는 것 되게 중요하죠. 근데 지문에 읽는 걸 그대로 읽는 것도 중요한데 그 당시의 세계관에 대한 이해들이 조금은 필요한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사실 수업 시간에 정밀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옛날에는 그런 것들에 대한 시간적 편차가 좀 적다 보니까 어디서 한 번씩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제는 전혀 얘기를 안 들어보는 거예요. 저 이번에 수업하면서 되게 황당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제가 수업하면서 평상이 있는 국수집이라는 시를 같이 친구들이랑 읽어주는데 중간에 삼거리 슈퍼 같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학생 하나가 끝나고 정말 미안한데 슈퍼가 뭐냐고. 예. 왜냐하면 요즘은 뭐가 있어요. CU랑 GS25가 있지 삼거리 슈퍼는 그들에겐 없는 공간이잖아요. 이거 90년대 글이거든요. 근데 그들에게는 이제 90년대 글도 세계가 그들의 세계가 아닌 거예요. 그들의 현대가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왜 우리 애가 국어를 못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본질적으로 맨날 가끔 생각해 보시면 '맨날 애가 유튜브 쇼츠만 봐서 그런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도 가장 큰 원인이긴 한데 그것도 큰 원인이긴 한데 본질적으로 지문에서 다루는 세계에 대한 이해가 쪼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인제 가장 좋은 거는 그들의 세계에 맞는 지문을 출제해 주면 좋겠는데 아마 그럴 일은 없겠죠. 왜냐하면 교수님들의 세계의 문학을 출제하실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수업 시간에 해줄 수 있으며 그것들을 매주 자료 형태로 읽기 자료 형태로 제공을 하는 수업을 선택하시는 게 타당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매주 제공을 해 드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클리닉 수업들이 평일에 있는데 현장에 제가 직접 나와서 제가 직접 질문을 받습니다. 뭐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이제 제가 국어를 강의하는 게 사실 되게 힘들면서도 재밌는 게 사실 굉장히 사소한 뉘앙스들을 만지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학술적으로 따졌을 때도 여러 가지 뇌 영역들이 종합적으로 활성화되는 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으로 따지면은 크로스핏에 가까운 전신 운동에 가까워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국어 수업 3 시간과 수학 수업 3 시간이 있으면 국어 수업 3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피로도를 호소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실시간으로 하나씩 막 죽을라 그래요. 수업하다 보면. 그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전신 운동을 3 시간을 때리는 거랑 가까우니까 그렇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벽인데 그런 벽들을 직접 수업을 진행하시는 선생님이 학생의 어떤 모먼트를 쪼끔만 이렇게 케어를 해줄 수 있다면 많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사실 옛날에 대학 뭐 서울대 간 조교회도 시켜 보고 선생님도 모셔다가 좀 부탁을 드려 버리고 그랬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날 수업을 아예 안 하고 와 가지고 직접 질의응답을 받아들이는 게 외려 방학 때 가장 빠른 방식으로 효율적인 방식으로 학생이 좀 나아질 수 있는 모먼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학원에 보내고 사실 매주 많은 문자를 받으시잖아요. 자녀분이 출석했습니다. 오늘 뭐 쪽지 시험 결과가 몇 점이에요. 뭐 클리닉에 왔습니다. 뭐 이런 것들 많이 문자 받으시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그냥 선생님이 직접 전화 드려 가지고 "이거 이렇고 저거 저렇다." 이렇게 듣는 것만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약속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번 수업을 진행하시면서 3 주차 수업 정도가 진행이 되면 주차 과제물 데이터가 2주 정도 쌓이거든요. 그럼 주차 과제물 데이터가 2 주나 3주 정도 쌓이게 되면은 학생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에 있으며 향후 어떤 부분의 방식으로 학업을 이어갔을 때 기대값이 가장 좋을 거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직접 전화를 드려 가지고 모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다라는 약속 정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사실 뭐 올해 등급 컷이나 이런 것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죠? 149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149 일에다 365를 더하신 다음에 2 학기 중간기 말, 그리고 3 학년 1 학기 중간기 말, 그리고 뭐 논술을 써 보겠다고 비비적대는 기간, 자녀분의 슬럼프 기간, 이것까지 다 빠지면은 이제 실제로 공부하실 수 있는 시간은 300 대입니다. 좀 보수적으로 얘기할까요? 200대 후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정도 시간이 남아 있어요. 예비고3이라는 말 붙여도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를 듣고 마음이 무거워진 상태로 집에 가서 자녀분 방문을 열면은 더 마음이 무거워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셔야 돼요. 자녀분들이 아쉽게 틀리지 않으려면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어떤 주차에 하게 될 건지 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렸고요. 뒤에 이제 다른 선생님들 얘기도 더 있고 그래서 안내문 1페이지에 제가 전화번호 따로 적어 드렸거든요. 그래서 문자 주시거나 궁금한 부분들 주시면 제가 따로 전화 드려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름에 열심히 준비하셔 가지고 좀 더 나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어요.